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간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에어컨 바람 소리, 창밖도로의 경적 소리.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만 제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보조 업무 아줌마로만 불리던 제가 갑자기 아랍어 통역을 하겠다고 나섰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네. 미경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김 과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농담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준혁 팀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고 젊은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주며 속삭였습니다. 설마 진짜? 아니겠지. 그냥 겁나서 그런 말한 거겠지. 저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15년 전 무역회사 과장으로 중동 바이어와 마주 앉아 통역을 하던 제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귀에 꽂은 작은 이어폰과 낡은 수첩. 지난 세월 아무도 몰랐던 제 비밀스러운 공부가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사장님이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저를 보시다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까? 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두바이 알리. 화면에 찍힌 이름은 우리 회사 매출의 절반을 좌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 손끝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다시 제 인생의 무대 위에 섰습니다. 과연 48세 사무보조 김미경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48년 전 7살 소녀의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달동네. 비탈진 언덕 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판잣집 중 하나가 저희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함석으로 덮여 있어서 비가 오면 빗방울 소리가 요란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었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받아다 하시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변변한 장난감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오락거리는 동네 전파사 김아저씨가 고장났다며 빌려주신 낡은 텔레비전이었어요. 화면이 자주 깜빡거리고 소리도 웅웅거렸지만 어린 저에게는 신비로운 마법의 상자 같았습니다. 그 운명적인 일요일 오후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TV에서 외국 영화가 나오고 있었어요. 금발의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며 뭔가를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I love you. 그 소리가 신기해서 저는 무작정 따라 해봤어요. I love you. 어설프고 어린 목소리였지만 그 순간 부엌에서 낡은 양은 그릇을 닦고 계시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우리 미경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영어요. 저 언니가 I love you 했잖아요. 아버지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여보, 이것 좀 들어봐. 미경이가 영어를 따라하네. 빨래 비누 거품이 묻은 거친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나오신 어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환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우리 딸 언어 재주가 있나 보네. 맞아. 발음도 똑같이 하네. 신기해.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덧붙이셨어요. 우리 미경이는 나중에 외국에서 일할 수도 있겠다. 그때는 농담 반 진담 반이셨겠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 말씀이 마치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칭찬, 그 따뜻한 시선, 그것이 제 인생 전체를 지탱할 등불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TV에서 외국어가 나올 때마다 열심히 따라했어요. 미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 애니메이션의 일본어, 심지어 뉴스에서 나오는 아랍어까지도요. 야 하비비. 아랍어 뉴스를 어설프게 흉내내는 저를 보고 부모님은 배꼽을 잡고 웃으셨어요. 이 애는 정말 신기해. 어떻게 저런 어려운 말도 따라하지? 타고났나 봐. 우리가 돈은 못 벌어다 줘도 이런 재주라도 있으니 다행이야. 어머니의 말씀에는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가난해서 학원에 보내줄 수도 좋은 교재를 사줄 수도 없었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제 작은 재능을 발견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문방구에서 중국어가 적힌 달력을 주워와서 저에게 주시기도 했어요. 미경아, 이것도 외국 글자래. 한번 봐봐. 어머니, 이건 뭐라고 읽어요? 엄마도 몰라. 우리 미경이가 알아내봐. 라디오에서 외국 방송이 나오면 아버지가 저를 불러주셨어요. 미경아, 여기 또 외국말 나온다. 들어봐. 잡음이 심한 단파 방송이었지만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낯선 언어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겨울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셨죠.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어머니는 하루에 3집씩 청소일을 다니시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지만 아버지의 병수발과 과로가 겹치면서 점점 야위어 가셨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미안해. 다른 애들처럼 학원도 못 보내주고.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TV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미경이는 똑똑해. 혼자서도 잘하니까.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리고 제가 12살이 되던 해봄, 어머니마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과로에 시달리시던 중에 급성 폐렴에 걸리셨는데 병원에 가는 것조차 미루시다가 그만.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제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야 한다. 아빠가 얼른 나아서 다시 일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지만 아버지의 다리는 쉽게 낫지 않았고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외삼촌 댁으로 맡겨졌습니다. 외삼촌 댁, 고모 댁, 이모 댁. 몇 년 동안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디서든 저는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죠. 그럴 때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어린 시절 부모님이 심어주신 외국어에 대한 사랑뿐이었습니다. 친척집에 있는 낡은 라디오로 외국 방송을 듣거나 도서관에서 영어 사전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딸 언어 재주가 있나 보네. 힘들고 외로운 밤이면 어머니의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작은 칭찬 한마디가 제게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주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젠가는 이 재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제게 물질적으로는 많은 걸 해주지 못하셨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걸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바로 저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앞둔 저에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랍어? 그걸 배워서 어디에 써? 취업이 어려운 과라던데? 차라리 간호학과나 경영학과는 어때? 친척들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얘가 또 이상한 고집을 부리네.
현실을 좀 봐라.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언어에 대한 애정을, 그리고 부모님이 심어주신 그 작은 씨앗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서울의 한 대학교 아랍어학과에 진학한 첫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랍어의 아름다운 문자를 처음 배웠을 때의 그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글자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거든요. 알리프, 바, 타, 사. 아랍어 알파벳을 하나하나 외우며 쓰는 시간이 저에게는 명상 같았어요. 복잡해 보이는 문자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어가는 과정이 신기하기만 했죠. 교수님들도 저의 열정을 알아봐 주셨어요. 김미경 학생, 발음이 정말 좋네요. 타고난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그럼 더욱 열심히 해봐요. 아랍어는 정말 아름다운 언어니까. 저는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아랍어 원서를 읽고 아랍 영화를 보며 듣기 실력을 늘렸어요. 아랍 문화와 역사도 함께 공부했죠. 학과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3학년 때는 학과 대표로 아랍 문화 페스티벌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아랍어는 전 세계 4억 명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무대에서 아랍어로 인사하며 발표를 시작했을 때 청중들의 박수를 받던 그 순간이 제 대학 생활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졸업 후에는 중견 무역회사인 대한트레이딩에 취직했습니다. 신입사원이었지만 아랍어 통역과 번역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죠. 첫 출근 날 박 팀장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분이 새로 오신 김미경 사원입니다. 아랍어 전공으로 앞으로 중동 업무를 담당하실 예정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아랍어 하시는군요. 정말 귀한 인재네요. 동료들의 환영 인사를 받으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제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첫 번째 중동 바이어와의 미팅이 있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아알란 와 사알란. 환영합니다. 제가 아랍어로 인사하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바이어 압둘라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와, 안티 타타칼람이나 아라라비아. 하다라이유. 와, 당신이 아랍어를 하시는군요. 정말 멋져요. 그때부터 대화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제품 설명부터 가격 협상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죠. 미팅이 끝난 후 박 부장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미경 씨, 정말 훌륭했어요. 압둘라 씨가 이렇게 만족해하는 건 처음 봐요. 감사합니다. 아랍어 실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발음도 현지인 수준이고 그 이후로 중동 관련 업무는 모두 제가 담당하게 되었어요. 통역, 번역, 상담, 계약서 검토까지. 바쁘긴 했지만 정말 보람 있었죠. 김 과장, 덕분에 이번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미경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일하던 그 시절이 제 인생의 전성기였어요. 회사에서도 저를 인정해 주셨고 입사 3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하기도 했죠.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대학 동창의 소개로 만난 그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결혼 후에도 한동안 일을 계속했어요. 남편도 제 일을 응원해 주었고 신혼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보, 야근이 너무 잦은 것 같은데. 아이 돌볼 사람이 없잖아. 그래도 조금만 더 일해보면 안 될까? 지금 중동 업무가 정말 잘 되고 있어서. 하지만 아이가 우선이지.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야근이 잦은 업무 특성상 갓난아기를 키우면서 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결국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미경 과장님, 정말 아쉬워요. 저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언제든 복직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은 항상 열어두겠습니다. 박 팀장님의 배웅을 받으며 회사를 나서던 그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잠깐만 쉬다가 아이가 좀 크면 다시 복직하면 되겠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시댁 일 도와드리느라. 어느새 5년이 흘렸어요. 그 사이 제가 다니던 대한트레이딩은 경기 악화로 중동사업부가 축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도 다른 회사가 있겠지.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서 직장 복귀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아이가 중학생 무렵 남편의 작은 인테리어 업체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남편의 어깨가 많이 처져 있었어요. 알았어. 내가 일자리를 찾아볼게. 15년 만에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첫 번째 면접에서 받은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이력서를 보니 경력이 15년 전에 끊어져 있네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사 담당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육아 때문에. 실무 경험이 너무 오래되었는데요. 요즘은 업무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다시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그렇고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해보면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결과를 알 수 있었어요. 이력서를 넣어도 서류에서 떨어지기 일쑤였어요. 간혹 면접 기회가 와도 같은 말만 돌아왔죠. 경력 단절 기간이 너무 길어요. 최신 업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젊은 직원들과 팀워크가 될까요? 3개월 동안 20곳이 넘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이었어요. 그러던 중 현재의 회사인 동진물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보조직이었어요.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 자리는 있습니다. 급여는 과거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했죠. 첫 출근 날의 굴욕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저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이준혁 팀장이 업무를 설명해 주었어요. 미경 씨는 주로 보조 업무를 담당하시면 됩니다. 그의 말투에는 명확한 위계가 담겨 있었어요. 커피 준비하고 복사하고 우편물 분류하고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어차피 아줌마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뉘앙스가 역력했습니다. 참, 그리고 젊은 직원들이 많으니까 분위기 파악 잘하시고. 이준혁 팀장이 덧붙였어요. 너무 끼어들려고 하지 마세요.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는 더욱 어려웠어요. 대부분이 20, 30대 젊은 직원들이었는데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았거든요. 첫 주부터 제 위치가 확실해졌어요. 미경 씨, 이거 복사 좀 부탁드려요. 박소영이라는 26세 신입사원이 서류 뭉치를 제 책상에 던지듯 놓았어요. 미경 씨, 커피 떨어졌는데 주문 좀 해주세요. 김소희라는 29세 대리가 빈 커피포트를 들며 말했어요. 미경 씨, 택배 왔는데 분류 좀. 항상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위계 질서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냥 잡일하는 아줌마일 뿐이었죠.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젊은 직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저는 늘 혼자 구석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했거든요.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완전 대박이더라. 진짜? 나는 요즘 넷플릭스에서 미국 드라마만 봐. 언니,
그 데이팅 앱 써봤어? 진짜 괜찮은 사람들 많더라. 요즘 NFT 투자 어때? 나는 코인으로 좀 벌었는데. 최신 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 데이팅 앱, 가상화폐. 저에게는 완전히 낯선 세계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가끔 누군가 배려 차 물어보기도 했어요. 미경 씨도 같이 드실래요? 박소영이 어색하게 물었죠.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편히 먹을게요. 어색한 침묵이 흐를 게 뻔했거든요. 저 역시 부담스러워서 정중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점점 더 투명 인간이 되어갔어요. 특히 젊은 여직원들의 시선과 뒷담화가 따가웠어요. 저 아줌마 왜 맨날 이어폰을 끼고 있지? 복사기 앞에서 일하는 제 뒤에서 김소희와 박지영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음악 듣나 봐. 일할 때도 끼고 있더라. 저 나이에도 아이돌 음악 듣나? 좀 우스꽝스럽지 않아? 우리 엄마도 저 나이인데 트로트나 듣지 팝송은 안 들어. 그러게. 좀 시대착오적이야. 그들은 제가 매일 이어폰으로 아랍어 팟캐스트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더 잔인한 말들도 들려왔어요. 저분 왜 맨날 수첩에 뭔가 적어? 혹시 일기? 아마 그럴걸? 친구도 없어 보이니까. 좀 안쓰럽긴 해. 그래도 저 나이에 적응하기 힘들겠어. 어느 날은 신입사원 박소영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미경 씨, 맨날 수첩에 뭘 적으세요? 아, 그냥 일기 같은 거예요. 차마 아랍어 공부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40대 아줌마가 무슨 어학 공부냐는 시선이 두려웠거든요. 일기요? 손으로 쓰시는구나.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쓰는데 손으로 쓰는 게 더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가요? 뭔가 아날로그적이네요. 소영이의 말에는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뉘앙스가 살짝 담겨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어느 날은 이준혁 팀장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미경 씨,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긴 보조 업무만 하시면 되니까요. 네. 어려운 건 젊은 직원들이 할 테니까 미경 씨는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낮구나 싶어서 씁쓸했죠. 또 다른 날에는 해외 영업팀 김 과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 미경 씨, 영어 좀 할 줄 알아요? 조금은. 아, 그럼 이 영문 이메일 프린트해서 복사 좀 해주세요. 번역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복사만. 네, 알겠습니다. 그 이메일을 읽어보니 중동업체에서 온 거였어요. 영어로 되어 있었지만 몇 개의 아랍어 단어들이 섞여 있었죠. 내용을 읽어보니 계약 조건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냥 복사만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에 퇴근길에 저는 녹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알야움 안나이디아나 일라 마우두 자디드. 오늘은 새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랍어 뉴스가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올 때면 저는 잠시나마 과거의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15년 전 회사에서 당당하게 통역 업무를 하던 그 김미경 과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작은 수첩도 빼놓을 수 없는 제 동반자였어요. 오늘 배운 새로운 단어, 헷갈리는 문법, 듣기 연습에서 놓친 부분들을 꼼꼼히 적어두었거든요. 밤에 집에 돌아가면 거울 앞에 서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미경아, 이게 내 현실이야. 받아들여. 하지만 그 다음엔 이렇게 다짐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는 말자.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야. 어릴 적 부모님이 심어주신 외국어에 대한 사랑이 아직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공부하자. 그리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집을 나섰죠.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작은 희망을 품고서 말이에요. 그 운명적인 날은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부터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해외 영업팀 김 과장님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급하게 사장실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저는 평소처럼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장실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 두바이에서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사무실 전체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직원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무슨 일이래? 박소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두바이 그 큰 거래처에서 컴플레인 들어왔다는 것 같아. 이준혁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헐, 진짜? 그럼 큰일인데? 김소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죠. 알리 씨 거래처 맞지? 우리 회사 최대 고객인데. 저도 알리 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두바이에 있는 알파하드 트레이딩의 구매 담당자로 저희 회사 중동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정말 중요한 고객이었거든요. 15년 동안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모범 거래처였는데 갑자기 클레임이라니. 잠시 후 김 과장님이 사장실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어요. 야, 정말 큰일 났다. 김 과장님이 동료들에게 급하게 말했어요. 알리 씨가 완전히 화가 나서 전화 왔는데 이번에 받은 제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야. 어떤 문제요? 포장 상태가 엉망이래. 제품 자체는 괜찮은데 포장이 너무 엉성해서 고객들에게 팔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요? 그게 김 과장님이 머리를 쥐어짰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아랍어로만 말하는 거야. 나는 영어로 답하려고 했는데 영어는 듣기도 싫다면서 전화를 끊었어.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그럼 우리 통역 담당하는 이수진은 독감으로 3일째 병가 중이야. 설상가상으로.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었어요. 평소 아랍어 통역을 담당하던 이수진 사원은 27세의 유능한 직원이었는데 하필 이런 중요한 때 아픈 거죠. 사장님은 뭐라고 하시는데요? 1시간 안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직접 두바이로 날아가겠다고 하시네. 김 과장님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근데 비행기표 끊어봤자 내일까지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지. 알리 씨는 오늘 안에 답변을 원한다고 했어. 김 과장님이 급하게 통역업체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거기 아랍어 통역사 계신가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요.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네. 금요일 늦은 시간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다른 분은 없나요? 김 과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어요. 아, 네. 그럼 다른 업체 번호 좀 알려주세요.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금요일 오후 4시에 급하게 아랍어 통역사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젠장, 다 안 된다는 거야. 김 과장님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사장님이 사장실에서 나오셨어요. 60대 중반의 사장님 얼굴에는 다급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죄송합니다, 사장님. 통역사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런 젠장할 15년 동안 쌓아온 거래 관계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는데 사장님의 큰 목소리에 사무실 전체가 긴장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나? 아랍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주변에 없나? 글쎄요.
대학교 아랍어과에 연락해 볼까요? 그것도 해봐. 뭐든지 해봐. 바로 그때 김 과장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WAI-알리라는 이름이 떴어요. 아, 또 알리 씨다. 어떡하지?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김 과장님을 바라봤어요. 김 과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헐로 미스터 알리.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는 화가 난 아랍어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라 우리도 잉글리지. 하람. 마하다. 영어는 원하지 않아. 정말. 이게 뭐야? 알리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죠. 사리. Can you speak English please? 김 과장님이 애걸하듯 말했지만 알리 씨는 더욱 화가 난 듯 아랍어로 뭔가를 빠르게 말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뚜마이너스. 신호음만 들리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김 과장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사장님의 얼굴도 더욱 굳어졌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가 직접. 사장님, 그래도 한 번 더 시도해 보시는 게. 아니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지금 당장 항공권을 알아봐.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김 과장님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알리 씨였어요. 어떻게 또 받아야 하나? 김 과장님이 망설이고 있었어요. 받아봐. 어쩔 수 없잖아.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김 과장님이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헐로. 하지만 이번에는 알리 씨의 목소리가 더욱 격앙되어 있었어요. 인타 슈르카 가이르 무타라마. 라 타파아문 아라말. 아나 사우칼림 슈르카 우크라. 당신네 회사는 전문성이 없어.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해. 다른 회사와 거래하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알리 씨가 거래를 끊겠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김 과장님은 아랍어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사리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알리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나 사 안타지르 니스프 사. 바드 달리크 칼라스. 30분만 더 기다리겠어. 그 후에는 끝이야. 뚜마이너스. 또다시 신호음만 들렸어요. 뭐라고 했는지 알 수 있나? 사장님이 물으셨지만 김 과장님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완전히 화가 나 있는 건 확실한데 뭔가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이 주먹으로 책상을 치셨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관계가 30분 만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야. 사무실에는 절망적인 침묵만이 흘렀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30분. 정말 3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에어컨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작은 소리들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20여 명의 직원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네, 뭐라고 하셨어요? 김 과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제가 외계어를 한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한 번 더 크게 숨을 쉬고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젊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미경 씨가 아랍어를 할 줄 안다고? 박소영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설마, 진짜? 김소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농담이겠지.
저분이 알아버를 할 리가 없잖아. 이준혁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잔인한 말들도 들려왔어요. 혹시 정신이 나간 건 아닐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냐? 저 나이에 갑자기 왜 저러지? 이준혁 팀장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경 씨, 지금 장난하시는 건 아니죠? 팀장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인데 농담할 상황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어요. 정말 해볼 수 있습니다. 김 과장님이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경 씨, 설마 아랍어를 하실 줄 아세요? 네. 대학에서 아랍어를 전공했고 결혼 전에 무역회사에서 통역 업무를 했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사무실이 또 한 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진짜요? 김 과장님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그리고 지금은 많이 잊었을 거예요.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15년이나 실무에서 멀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방금 알리 씨가 하신 말씀들은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준혁 팀장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실무 경험이 15년 전인데 지금과는 많이 다를 텐데요. 맞아요. 요즘 비즈니스 용어들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김소희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실수하면 어떡해요? 더 큰일이 날 수도 있는데. 젊은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그들의 눈에는 과연 저 아줌마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박소영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할 수 있을까? 좀 불안한데. 모르겠어. 15년 전 경험으로 지금 일을 할 수 있을까?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장님이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미경 씨, 정말 자신 있나요? 100% 자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수하면 더 큰일이 날 수도 있는데 김 과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지금도 알리 씨가 완전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만약 더 화나게 하면 그럼 정말 끝장이죠. 이준혁 팀장이 덧붙였어요. 그때 시계를 본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25분밖에 안 남았어.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김 과장님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또 두바이에서 온 전화였어요. 또 알리 씨네. 사장님이 망설이며 전화기를 바라보셨어요. 어떻게 하지? 받아야 하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받으셔야죠. 안 받으면 더 화낼 것 같은데요. 김 과장님이 말했어요. 사장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헐로 미스터 알리. 하지만 역시 전화 너머에서는 더욱 격앙된 아랍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마하다 알타아키르. 라이스 인다쿰 아드 야타칼라무 아라라비아. 이게 무슨 지연이야. 너희 중에 아랍어 할 줄 아는 사람 없나? 사장님은 아랍어를 전혀 모르시니까 당황하며 사리만 반복하고 계셨어요. 알리 씨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아나라 아스타티 안타지르 악타르. 아시르 다카이크 팍타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10분만 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사장님이 전화기를 내려놓으시며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완전히 화가 나 있어. 10분인가 뭔가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알리 씨가 10분만 더 기다리겠다고 말한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사장님, 정말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시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정말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경 씨가 유일한 희망이네요. 김 과장님이 자신의 휴대폰을 제게 건넸어요. 미경 씨, 정말 부탁드려요. 우리 회사가 미경 씨에게 달려 있어요. 젊은 직원들이 모두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것은 기대라기보다는 과연 저 아줌마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휴대폰을 받았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만은 점점 차분해졌어요. 할 수 있어, 미경아. 매일 공부한 게 있잖아. 15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들었던 아랍어 팟캐스트, 수첩에 정리했던 수많은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알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알리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전히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만하에이더? 누구세요? 15년 만에 듣는 아랍어 질문이었지만 그 익숙한 억양이 제 귀에 편안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가능한 한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삽 알카이르 시드 알리. 안타 미경 민 슈르카트 동진물산. 안녕하세요, 알리 씨. 저는 동진물산의 미경입니다. 전화 너머로 알리 씨가 잠깐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수부한 알라. 안티 타타칼람이나 아라라비아? 세상에. 당신이 아랍어를 할 줄 아시는군요.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랍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제 모습에 놀라는 것 같았어요. 박소영의 입이 벌어져 있었고 김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준혁 팀장은 당황한 듯 계속 저를 쳐다봤죠. 남, 칼릴란. 와 아나 아시파 지단 리아다 시우 알파임. 네, 조금요. 그리고 이런 오해가 생긴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랍어를 듣자 알리 씨의 목소리 톤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라라 안티 무마타자. 라킨 라마다라 야후스 아하드 민쿰? 아니, 당신은 훌륭하군요. 하지만 왜 당신들 중 아무도 답하지 않았나요? 사미 리야 시드 알리. 알무타르짐 알라디 야타칼라무 아라라비아 칸마리드. 죄송합니다, 알리 씨. 아랍어를 하는 담당자가 아팠습니다. 아, 파임. 라킨 하다 자알라니 가디부 지단. 아, 이해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정말 화가 났어요. 김 과장님이 제 옆에서 긴장한 듯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장님도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 내용을 파악하려고 애쓰고 계셨죠. 시드 알리, 움키난 안투아디아리 알무시킬라. 알리 씨, 문제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알리 씨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남, 알만 타자트 알라티 와살라트. 알무시킬라 피 알타그리프. 알산 아디크 무카사라와 아라자이즈 가이르 무나지마. 네, 도착한 제품들. 포장에 문제가 있어요. 상자들이 파손되어 있고 보호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차근차근 들으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매일 이어폰으로 듣던 아랍어 뉴스 덕분인지 15년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파임, 시드 알리. 하다 무시킬라 바시타. 산왈 하다 할란. 이해합니다, 알리 씨.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의 의구심이 놀라움으로 그리고 점점 안도감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키프 사타우룬 하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알리 씨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물었어요. 아왈란, 사누바딜 자미 알만 타자트 알무탈라파.
사니안, 사누아티쿰 타아위드 아나다라르 아리다파얀. 살리산, 산후하신 나잠 알자우다. 첫째, 손상된 모든 제품을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추가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셋째,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 알리 씨의 목소리가 누그러졌어요. 와 카이프 사타만 아나다라, 야흐두스 사라탄 우크라.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시겠어요? 사누디 파리크 자디드릴 자오다. 와 사누르실 사와르 민쿨 시으나 캄나 아리르살. 새로운 품질 관리팀을 추가하고 발송 전 모든 선적에서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통화가 15분째 이어지고 있었어요. 사무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알리 씨가 점점 더 협조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산 미경, 안티 무타리파 하칸, 라킨 아이드 타만. 좋습니다, 미경 씨. 당신은 정말 전문가군요. 하지만 확실한 보장이 필요해요. 타비안, 시드 알리, 할 움킨 안나트라와 피 아슈라 아야미, 와 나으타 쿰 스와르 민 알무안 타자트 알자디다, 캄나 아리르살. 물론입니다, 알리 씨. 10일 안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새 제품들의 사진을 발송 전에 보내드릴까요? 나암 하다 마쿤. 라킨라, 우리도 타가르 하다 마라타냐.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20분째, 저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파암 타마만. 시드 알리, 나은우 나크드루 아랄라카 마아쿰 지단. 안타 사디크 무임 리나. 완전히 이해합니다. 알리 씨, 저희는 당신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은 저희에게 중요한 친구입니다. 이 말을 듣자 알리 씨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슈크란 미경, 아나 악다르 스다카탁과 이을라삭, 하다 아우알마라 야타칼라무 아아드 민 쉬르카티쿰 비아라라비아 마이. 고마워요, 미경 씨. 당신의 진실성과 성실함을 느낄 수 있어요. 당신 회사에서 누군가 저와 아랍어로 대화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25분째 마지막 확인을 했어요. 파 넌 무타피쿤 알란? 아슈라 아야미 릴 타부딜, 사와르 캄나 아리르살, 와 리카 피 뚜바이. 그럼 합의하신 건가요? 10일 내 교체, 발송 전 사진, 그리고 두바이에서 만나는 것? 나암 아나 무아피크, 와 슈크란 리안타, 하키칸 안티 무마타자. 네, 동의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훌륭해요. 마지막에 알리 씨가 말했습니다. 미경, 아타만나 아날타카 비키 마라탄 우크라. 안티나지아 피 알카말마 알라스. 미경 씨, 당신과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람들과 일하는데 성공했어요. 나은우 나타티바 리랄카이쿰. 슈크란 리사브리쿰. 저희는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분간의 통화가 끝났습니다. 마 살라마 시드 알리. 안녕히 계세요, 알리 씨. 마 살라마 미경. 와 슈크란 지란. 안녕히 계세요, 미경 씨. 정말 고마워요.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사무실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침 넘어가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였어요. 모든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30분 전의 의구심과 조롱은 온데간데였고 경외감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시선들이었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미경 씨,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사무실이 폭발했습니다. 와, 정말요? 대박! 안도의 한숨과 환호성이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김 과장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정말요? 진짜 해결된 거예요? 네. 손상된 제품은 10일 내에 새 제품으로 교체해드리고 추가 보상도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발송 전에 제품 상태 사진을 보내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거래는 계속 유지됩니다. 오히려 알리 씨가 저희 회사의 성의에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사무실에 진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우와, 미경 씨 대단해. 정말 대박이다. 젊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미경 씨가 아랍어를 이렇게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박소영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완전 통역사 수준이네요. 아니,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김소희도 놀란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30분 동안 계속 아랍어로 대화하시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30분 전만 해도 저를 의심하고 조롱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준혁 팀장이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경 씨,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완전히 몰랐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미경 씨에게 숨겨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셨다니. 괜찮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저도 오랫동안 실무에서 멀어져 있어서 걱정했거든요. 사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미경 씨,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덕분에 15년 거래 관계를 지킬 수 있었네요. 미경 씨는 우리 회사의 숨은 보석이었군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미경 씨, 다음 주부터 해외 업무팀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순간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중동 지역 업무는 미경 씨가 총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랍어 실력뿐만 아니라 현지 문화와 비즈니스 매너까지 완벽하게 아시니까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젊은 직원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었어요. 축하해요, 미경 씨. 정말 멋있어요. 완전 반전 드라마였어. 그날 이후 제 직장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해외 업무팀 자리로 이사를 했어요. 창가 자리에 컴퓨터와 전화기, 그리고 아랍어 마이너스 한국어 사전이 놓인 제 자리를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미경 씨, 여기가 앞으로 미경 씨 자리예요. 김 과장님이 안내해 주었어요. 예전의 어색한 존댓말이 아니라 동료로서의 진정한 존중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젊은 직원들의 시선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줌마 직원으로만 보던 그들이 이제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미경 선배님, 아랍어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박소영이 점심시간에 다가와서 물었어요. 선배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았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했어요. 이어폰으로 팟캐스트 듣고 수첩에 단어 정리하고. 아, 그래서 맨날 이어폰 끼고 계셨구나. 저희는 음악 듣는 줄 알았어요. 소영이가 부끄럽게 웃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오해했네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도 영어 공부 다시 해볼까 봐요. 미경 선배님처럼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늘겠죠? 물론이에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저도 48살에 다시 기회를 잡은 거니까요. 일주일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사장님이 전 직원 앞에서 공지를 하셨거든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고 활용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미경 씨는 앞으로 해외 업무팀 과장으로 승진하여 중동 지역 총괄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젊은 직원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미경 과장님,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과장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심어주신 작은 칭찬의 씨앗이 48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꽃을 피운 거였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해외 업무팀 과장으로서 중동 지역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중동 매출은 제가 합류한 후 35% 증가했고 새로운 거래처도 5곳이나 늘었어요. 알리 씨는 이제 저의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석에서 눈치만 보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국제 화상회의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젊은 직원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하셨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박소영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해주신 한마디 덕분이에요. 우리 딸 언어 재주가 있네. 그 짧은 칭찬이 평생을 지탱해줬어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작은 것이라도 꼭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럼요. 칭찬은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요즘 저는 새로운 언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튀르키예 업무도 맡아달라고 요청했거든요. 48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제는 자신이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어폰을 끼고 튀르키예어 팟캐스트를 듣고 있어요. 예전처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공부해요. 지하철에서 튀르키예어 수첩을 펼쳐놓고 단어를 외우는 제 모습을 보고 젊은 승객들이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하지만 이제 저는 당당합니다. 딸에게도 말했습니다. 엄마도 48살에 다시 시작했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늦은 건 없어. 그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 말이 제겐 어떤 훈장보다 값졌습니다. 이제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칭찬 하나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사람을 평생 이끌 수 있다는 걸, 매일의 작은 노력이 언젠가 기적 같은 순간을 불러온다는 걸,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미경아,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리고 이어폰을 귀에 꽂습니다. 흘러나오는 아랍어, 터키어, 낯선 언어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꿈을 향한 노력에는 늦은 나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재능은 시작을 열고 꾸준함은 길을 만듭니다. 여러분, 꿈을 향한 노력에는 정말로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을, 작은 칭찬 하나가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매일의 작은 노력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가족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어떤 나이든 늦지 않다는 희망과 용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에도 더 큰 희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